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월 23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27일 표결이 이루어지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과 또 민주당 내 친문계, 친문재인계, 또 이낙연계 사이의 밀실 야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차례 전에 들었는데 핵심은 그거죠. 민주당 내 비명계, 친문, 친이낙연 이쪽에서 27일 날 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져서 이재명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고 그 대신에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임기 전에 조기에 내려놓는다. 자, 그러면은 이 공천권은 다시 비명계가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것이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했던 말,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부결이 되면은,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유추가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밀도 있게 서로 야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표권을 이용을 해서 국회의원의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투표권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해서 범죄 혐의가 많은 당대표를 보호를 해주고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고 그 대신 당권을 내려놓게 해서 본인들이 당권을 지어서 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적 야합이죠. 그 사법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야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민주당 비명계에 속하는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사실상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상 폭로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조응천 의원 발언은 이겁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다.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체포 동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면 또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낼 건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계속 해가지고 올 거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 대북 송금 저렇게 난리 쳐놓고 영장 안 하기는 힘들 거다. 백현동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짧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반문을 먼저 합니다. 반문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지금 완연한 하락세다. 자, 박빙 승부를 펼쳐야 하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 과연 그러면 내년에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안감이 비명계, 친명계도 마찬가지죠. 총선에서 공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불안감이 커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단락을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청기누설이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의 말에서. 조응천 의원은 상당히 이 민주당 안에서도 두루 발이 넓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친이낙연계,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을 했었죠. 갑자기 그전에는 뭐 구속돼야 된다, 이재명이 구속돼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던 서른 의원이 부결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지금부터는 이 조응천 의원의 말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한 걸 보면은 어떤 전제가 있다. 부결을 하는 전제가 있다. 대동단결해서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다. 서른 발언이.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 부결을 시키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 이까지는 다 전해졌죠. 그날 비공개 회의였지만 나중에 대변인 브리핑이나 뭐 전원을 통해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자,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서로는 이낙연계죠. 또 한 사람 친문 전재수 의원, 부산의 친문이죠. 핵심 친문입니다. 부산 지역의. 자, 전재수 의원이 첫 번째 그날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전재수 의원 발언은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는 그냥 부결시키자, 총의를 모아서 부결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까지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홍천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조홍천 의원도 그 의원총회장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홍천 의원, 또 한 분, 전재수 의원, 이분은 더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두 사람밖에 발언 안 했는데, 지금 또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은. 그러면 또 한 분이면 서른 외에 전재수죠. 자, 이분은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결시키자. 전재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부결시키자. 그런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총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부결을 시키되. 자, 앞에서 조홍천 의원이 이 상태로 가면은 전부 다 그 총선에서 다 어렵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그걸 이어서 놓은 이야기입니다. 총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또 장황하게 붙였다. 전재수 의원이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부결을 시켜주는데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친문의 핵심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조홍천 의원의 이어지는 말은 이겁니다. 자, 전재수 의원이 이게 뭔 소리냐. 그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회적으로 대표적 사퇴를 요구했음을 조홍천 의원은 시사를 강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결단이란 것이, 이 전재수가 이야기한 결단, 모종의 결단이란 것이 이재명의 대표적 사퇴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조홍천 의원 대답이 그렇다. 그리고 위원들끼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모종의 결단이 부결 후 사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당내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이재명의 대표적 사퇴를 요구하는 그룹이 있다. 자, 일종의 청기누설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재명도 이와 비슷한 이 흐름을 읽게 하는 말을 오늘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오늘 무슨 기자회견을 했죠.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하루 전 스스로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크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무슨 법치에 탈을 쓴 사법사냥, 폭력의 시대,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이런 그 본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그 일종의 모두 발언을 했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은 더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다 전해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일단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이나 권력은 길지 않다.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협박을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지금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니까 깡패 발언에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일문일답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소가 될 경우에 대표직을 사퇴를 할 것이냐, 이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된다는 것은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불구속으로 기소되는 경우죠. 지금 이 비명계에서 친이낙연 친문재인계에서 부결을 시켜줘도 검찰이 다시 영장을 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기소가 되면은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 이 말은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구속을 안 되고 기소가 되면은 그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냐. 자, 지금 나오는 밀실 흥정, 밀실 타협, 야합,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지금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지금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 말이 내가 경기지사 시절에 2년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경기도정 평가는 꼴찌에서 1등으로 바뀌었다는 걸 상기해달라. 자, 지금까지 이 기소돼서 재판을 하면은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항상 했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경기도정을 이끌었지만 이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 본인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해도 계속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왔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지금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일단 여지를 남겨놨죠. 아마 비명계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 우리가 부결시켜주겠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유보를 한 거죠. 그 전에 이 기소가 돼도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기소가 돼도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에 막 고치고 했습니다. 그 정치 탄압일 경우에 뭐 계속 뭐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결정권도 그전에는 윤리심판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당무위원회로 이렇게 고치고 본인이 기소에 대비해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막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죠. 한 발 물러섰죠. 행동과 지금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헌 당규로 막 그렇게 고치니 결국은 기소돼서 구속돼도 옥중 공천까지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도 비명계와의 밀실 거래에 의해서 부결이 되면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장 답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밀실 타협, 그 비명계와 거래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부결시켜주면은 대표직 내려놓는다 있었어도 막상 부결되고 나면은 이재명이 안 지킬 수도 있죠. 이재명 그 약속 안 지킬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런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안 지킨다고. 계속 당대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뭐냐면은 이 검찰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올리고 또 이 사건 말고 지금 대장동과 성남 FC 건인데 이것 외에 뭐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이런 걸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비명계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저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도 해보고 국민들에게 지지층에게 호소도 해보고 이런 꼼수 비명계와 타협도 해보고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